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요새 유튜브 쇼츠, 릴스, TV, 라디오, 심지어는 서점 베스트셀러 자리에서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용맹한 흑임자떡이 있다고 합니다. 보는 용인, 성은 푸요, 이름은 바오인 이 아이. 혹시 눈치채셨나요? 좋아하는 음식은 추파죽스. 좋아하는 놀이는 하부지 따라다니기. 특기는 일하는 하부지 옆에서 애교 부리기. 뚱뚱한 몸매에 누룽지색 털을 가진 용인 딸내미 푸바오입니다. 탄생부터 프리니 시기를 거쳐 지금의 푸바오가 되기까지 전 국민이 애정으로 키워낸 국민판다 푸바오. 이 귀염둥이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푸바오화를 중이라는데요. 하부지 저랑 놀아요 하면서 하루 종일 하부지만 졸졸 쫓아다니는 장꾸바오. 오늘 알솔청잡에서는 2023년 데슈스 푸바오의 인기 사례와 함께 푸바오가 갖는 외교적인 의미, 함께 거론되고 있는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MC를 맡은 얼지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푸바오 내리사랑 세 분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타공인 청피의 로바오, 로이입니다. 푸바오 가지마오 내년이 오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뒤늦게 푸바오의 매력에 푹 빠진 다다입니다. 예, 신난다 신나.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패널분들 다들 표정이 너무 설레 보이시는데 본 토크 시작에 앞서 간단하게 푸바오에 대한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푸바오는 현재 우리나라 테마파크 에버랜드에서 살고 있는 판다로 2014년 중국에서 들여온 러바오와 아이바오라는 판다의 새끼 판다죠. 푸바오는 대한민국 최초로 자연 번식을 통해 태어난 판다라는 데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데 자연 번식이라는 귀한 방법으로 태어난 만큼 푸바오라는 이름도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뜻이 너무 좋은데요? 그쵸. 판다들은 100일쯤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관례이며 해외에 임대된 판다들은 모두 중국 소유이기 때문에 판다의 이름은 무조건 중국식으로 짓는다고 하네요. 우리 푸바오, 생각만으로도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아이죠. 진짜. 저 이렇게 패널분들이 다들 웃으면서 시작하는 거 처음 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네요. 그쵸, 진짜. 아니, 저는 진짜 이 방송만을 기다려왔거든요. 기획안 때부터. 진짜 이 소개만 들어도 진짜 상상만 해도 귀여워서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우리 애기잖아요. 아니 로이님이 또 푸바오 열혈 언니로 그쵸. 청춘 PD야 내에서 유명하시잖아요. 저 로바오라니까요. 맞아요. 이모티콘도 갖고 계시던데. 맞아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푸바오 이모티콘 그 카톡방에서 봤었는데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제가 또 여기 톡방에다 자주 보내잖아요. 기대가 되는데요. 그쵸? 톡방에, 네. 네네네. 근데 요즘 푸바오 굿즈뿐만 아니라 관련 제품이 정말 많이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로이님이 사용하시는 이모티콘부터 시작해서 국내 탄생 1호 아기 판다 푸바오의 이야기를 다룬 푸바오 매일매일이 행복해 라는 귀여워. 도서가 에세이 분야 1위에 있는 걸 보고 와 우리 바오가 진짜 유명해졌구나 하는 맞아.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또 약간 한편으로는 홍대병이라면 홍대병이지 나만 알고 싶은 푸바오였는데 하는 마음에 약간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물 최초로 지하철역에 생일 광고가 맞아. 걸려가는 네, 사실을 보면 우리 푸바오 공주님의 인기가 전국적으로 아주 예사롭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해 7월 우리 공주님이 웨이보에서 진행한 판다 인기 투표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와, 이건 진짜 대스타다. 완전 대스타. 우리 푸바오 공주님은 이제 한국을 넘어 글로벌 대스타로 이제 거듭났다라고 이야.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진짜 맞아요. 주변에 푸바오를 보기 위해 에버랜드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실제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인기가 급상승한 시기에는 방문객 수가 약 7,000명으로 기존의 휴일보다 20%가량 증가했다고 해요. 이야. BTS, 봉준호, 손흥민, 푸바오, 렛츠 고! 아, 맞아요, K-판다다, 맞아요. K-판다. 동물계에서는 현재 BTS를 능가하는 인기 스타인데요. 정말 슈퍼스타 푸바오가 아닐 수 없어요. 맞아요. 그쵸. 물만 마셔도 300만 뷰, 잠만 자는데 500만 뷰라고 하는데요. 세 번째 생일 파티를 중계하는 영상은 13만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
이뿐만 아니라 푸바오 동생이 태어났다는 소식, 맞아. 푸바오의 예비 신랑감 후보 판다가 프랑스에서 중국으로 귀국했다는 소식, 정략 결혼 이런 건가요? 푸바오가 생일날 대나무 케이크를 선물 받았다는 맞아. 소식 등 판다 관련 이야기가 미디어를 아주 도배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좀 부러워요. 나도 받고 싶다. 대나무. 그리고 SNS에서 아주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데요. 푸바오의 팬들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은 팔로워 5에서 10만이 아주 기본이라고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거든요. 역시 로바. 고독한 로바. 푸바오방 이런 거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선 뭐가 오고 가죠? 거기서는 이제 푸바오의 매일매일 사진과 어머, 이제 그런 귀여워. 소식들이 아주 빠르게 올라오거든요. 진짜 귀엽다. 잘 봐야 돼요, 그런 거. 다다님이 말씀해주신 그 500만 뷰 잠자는 푸바오 영상 중에 100만 뷰도 솔직히 제가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막 에버랜드 관람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뭐 이런 숫자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솔직히 저는 사실 그냥 저 자체가 걸어 다니는 인기 사례 같아요. 푸바오가 인기 있는 걸 방증하는. 네, 약간. 그쵸. 제가 진짜 바오 가족으로 제가 그냥 제 스스로 편입했거든요. 약간 김범처럼. 그쵸. 좋은데요? 아무도 허락은 안 했지만. 진짜 제 주변은 여기 청피분들도 그렇지만 제가 진짜 얼마나 푸바오 팬인지를 다 아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알죠. 진짜 앞에서 시작할 때 저희가 언급했듯이 그 이모티콘도 제가 쓰고 있는데 제가 1살 이모티콘도 너무 좋아했는데 이번에 3살 이모티콘이 추가로 나와가지고 제가 바로 샀거든요. 너무 귀엽다. 2살은 안 나오는지 약간 궁금하긴 한데 홀수년도로 아 그런가 봐요. 아. 진짜 그 푸바오 성장 사진이 있는 그 제니 말씀해 주셨던 에세이 책도 나왔고 네네. 저는 이걸 밀리의 서재로 읽었거든요. 조금 정말 진심이시네요. 네, 제가 단톡에 보내드린 사진이 사실 거기서 나오는 그 사진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귀여워요. 저는 진짜 막 푸바오 떠나는 날만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진짜 푸바오 생일도 저는 캘린더에 표시해놓고 이러거든요. 근데 진짜 컨셉이 진짜. 아니라 진짜 진짜 로바오네요. 어제 로바오예요, 진짜 진짜. 진심이네. 이제 푸바오 동생 쌍둥바오들 있잖아요. 쌍둥바오 너무 귀엽다. 그 바오들 얼마 전에 이름을 공모받았는데 그게 100일에 공개되거든요. 지금 그날만 기대하고 있는 로바오입니다. 저도 솔직히 어떤 동물이 제가 키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제 인생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게 날마다 놀랍긴 해요. 이 정도면 가슴으로 나온 푸바오. 그쵸? 그건 제가 나왔어요, 지금. 제가 지금 아이바오거든요. 맞는데요, 거의. 정말 제가 기사에서 찾은 통계 표본에 바로 여기 있으시다니요. 와, 저예요. 정말 인정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도 올해 이렇게 판다라는 동물이 한 국가를 제패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푸바오가 이렇게 인기몰이를 하게 된 걸까요? 그건 한번 제가 말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해주세요. 예. 저는 푸바오의 인기 이유를 샵 압도적 케미 요정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진짜 MG다. 괜찮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언원 할부지와 엄마 아이바오, 심지어는 대나무까지 어느 누구와부터도 찰떡 케미를 자랑하는 푸바오의 천진난만함과 귀여움이 인기 이유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요. 너무 귀여워요.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푸바오를 대하는 아이바오의 모습을 통해 대중들에게도 우리 푸바오가 랜선 자식처럼 느껴지게 된 것 같기도 맞아. 하고요. 무엇보다 할부지, 강철원 사육사님과의 케미가 정말 미쳤다, 맞아. 찢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푸바오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아이바오 옆에서 간이 침대를 설치해 주무시고 매일 마사지 해주시는 것은 물론 태어난 이후에도 우리 판다 가족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관리해주신 사육사님과 모든 생각과 감정이 순수하게 드러나는 아기 공주 푸바오의 케미 덕에 인기가 뭔가 고공행진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그 할아버지의 정성이 너무 대단하신 게 막 아기 바오 태어나면은 그 메밀 직접 만들어서 아기 베개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제가 그 영상 보면서 너무 귀여워. 저는 유키즈도 2번 나오셨는데 그거 다 봤거든요. 너무 슬퍼요. 진짜 근데. 감동이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한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케미 요정이 이제 엄마와 할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만큼 우리
청춘 PDR을 비롯해서 모든 전국의 푸바오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랜선 엄마와 할아버지가 되어 우리 바오공주를 아끼는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맞아요. 푸공주. 진짜 방금 제가 지금도 얘기한 것처럼 그 사육사분들과의 케미가 너무 재밌는 것 같고 특히 그런 케미를 잘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전지적 할부지 시점. 진짜 유명해요. 네, 전지적 아버지 시점 이런 콘텐츠가 정기적으로 올라오잖아요. 네. 그 브이로그처럼. 맞아요. 그래서 아기 판다의 성장을 되게 아기 때부터 그냥 쭉 보여주면서 이제 대중들한테 이런 노출은 많아지고 또 특히 그 방송에 친근하고 재밌는 그 자막들이 진짜 사실 푸바오랑 아이바오랑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그 말이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센스 있게 써주시잖아요. 이제 그런 연출과 자막들이 또 이런 푸공주의 말괄량이 같은 성격을 매력적으로 좀 극대화시키는데 힘을 실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지금 컨텐츠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인기 있는 이유는 일단 귀여워. 그래 진짜. 그냥 귀여워. 진짜 존재 무슨- 자체가. 제 존재 자체가 어떤 이런 미친 생명체가 진심이시네요. 진짜 이렇게까지 모든 부분이 귀여울 수가 있나 이런 정도로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실 인기가 많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하죠. 뭐. 그쵸.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에 오프닝 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내 최초 자연번식 판다라고 해가지고 탄생부터 약간 주목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전 국민이 우리 애기 약간 랜선 공주님 이런 느낌으로 알려진 게 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인기에. 맞아요. 푸바오가 아기 판다일 때부터 성장 과정이 방송을 통해 대중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쵸. 아빠 어디 가나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나왔던 아이들이 귀여워하고 대중들이 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기 판다의 성장 일기처럼요. 본투비 슈퍼스타네요. 그쵸. 또 다른 이유로 사람들은 보통 베이비 스키마, 특징이 강하게 드러나는 생명체를 귀엽다고 오. 인식한다고 해요. 어떤 거죠? 전문 용어 나왔네요. 그러니까 베이비 스키마. 베이비 스키마는 몸에 비해 큰 머리, 통통한 볼, 작은 코와 입, 크고 둥근 귀, 서툰 움직임 등 아기의 특징적인 느낌을 말하는데 너무 귀여워. 캐릭터와 동물에도 이러한 이론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진짜 제가 푸바오를 보자마자 몸이 먼저 반응한 이유가 다 이론적으로 있었던 거네요. 그럼요. 정말 이 앙큼한 판다 자식 같으니라고. 그러면 막 미키마우스나 뽀로로 같은 캐릭터들이 막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통통하고 눈도 점점 크게 표현된 것도 사람들이 뭔가 이런 모습을 더 귀엽고 친근하게 느끼기 때문이라는 확실히 좀 그런가 봐. 전문적인 근거가 받쳐지네요. 그러네. 다들 알고 있었던 거야.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야. 베이비 스키마는 보통 성장하면서 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푸공주님 같은 경우에는 100kg가 넘는 거대한 성체가 된 지금에서도 애기 같은 모습이 남아있잖아요. 네, 100kg인 게 더 귀여워. 너무 3살인 게 더 귀여워. 왕 크니까 왕 귀엽다. 정말 맞는 말인데. 그렇죠? 몸통에 비해서 큰 머리부터 짧은 팔다리, 토실토실한 뺨, 작은 코와 입, 크고 둥근 두 귀, 여기에 까만 안경까지 쓰고 있으니까 진짜 귀여움이 기절할 수밖에 없네요. 진짜. 푸바오 가족과 사육사님들의 케미와 콘텐츠, 그리고 푸바오의 외적인 모습, 이 모든 게 저희가 푸바오에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같네요. 푸바오 가족들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근데 그때는 한 2년 전이라서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기 때 봤구나.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그냥 판다구나 하고 말았는데 아쉬워라. 근데 푸바오의 성격이나 케미를 콘텐츠를 통해서 보니까 푸바오의 귀여운 매력에 뒤늦게 아주 빠지게 됐어요. 사육사님들이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푸바오를 더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푸바오랑 할부지 캠이 저도 진짜 영접하고 싶었는데 나도. 아쉬워. 푸바오가 그리고 정말 누리끼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도 제가 그 푸바오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던데. 맞아. 맞나요? 완전 맞아요. 귀여운 진짜 누룽지. 얼마 전에 짤 봤어요? 아니요, 저 못 봤어요. 막 어떤 사람이 푸바오 보고 온 후기인데 얘들아 푸바오 막 생각보다 실제로 오면 얼굴도 작고 좀 하얘 이렇게 댓글에 걔는 아이바오라고 해. 푸바오는 아니야. 푸바오는 누렇고 머리가 커다래. 누룽지야. 나 티야? 티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알쏘를 준비하면서 그때 제가 2년 전에 찍은 영상을 봤는데 귀여워. 진짜 푸바가 확실히 누런 거예요. 그쵸. 진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대요. 네, 진짜 그 옆에 아이바오가 있었는데 둘이 비교해보면 진짜 확실히 누래서 푸바오가 역시 느리끼리. 이 매력적인 아기 판다 푸바오. 전 국민이 애정을 담아 마음으로 키우고 있는 만큼 푸바오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푸바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나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도모를 상징하는 의미로 암컷 아이바오와 수컷 러바오를 한국에 보냈고 이제 이들 사이에서 2세 푸바오가 탄생했죠. 푸바오의 부모님이 판다 외교를 위해 해외에서 왔기 때문에 태어난 새끼의 소유권이 중국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약에 따라 만 4세 전 푸바오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슬퍼. 마오까지 마오. 해당 나라의 상징적인 동물이 외교적 목적으로 보내지는 경우는 고려시대의 거란족이 낙타를 보낸 사례나 인도의 코뿔소가 유럽에 보내진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현재 용인 푸시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을 만큼 부모와 사육사와 함께 한국에서 머물면 좋겠지만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중국으로 반환되는 이유는 바로 소유권 때문인데요. 전 세계 멸종 위기종인 판다의 소유권은 모두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판다는 대여 형식으로 중국으로부터 받아오는데요. 과거 중국은 수교를 맺은 국가에 판다를 선물로 증정했었는데 외교를 맺은 국가에 판다를 보내 우호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1972년 국교 정상화를 기념해 수컷 칸칸과 암컷 란란 한 쌍을 우에노 동물원으로 보냈고 자이언트 판다는 일본과 중국의 수교의 상징이 됐다고 하는데요. 1980년대 이후 판다의 멸종 위기가 계속 제기되자 중국의 판다 한 쌍당 연 100만 달러 내외의 돈을 번식 연구 기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외국에 판다를 빌려주고 해당국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셈이에요. 즉 선물의 의미보다 현재는 대여의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두 분이 뭔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동물이 오고 갔던 사례를 말해주니까 확실히 푸바오가 뭔가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뭔가 두 판다 사이에 그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 대한민국 최초로 자연 번식 판다라는 점을 보면 이 판다 가족이 양국가에 지대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진짜 보내야 하긴 하지만 진짜 랜선 언니로서 보내기 싫은 이 마음. 그러나 가지 마. 우리나라에 있어. However, 진짜 내 마음은 뭘까? 저는 이렇게 앞에 분들이 푸바오가 우리나라에 오게 된 이유와 또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또 다른 의미의 외교적 의미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푸바오는 올해 8월에 한중일 청년 모의회의에 한국 대표 사절로 간다 이런 기사도 났었거든요. 대박이죠. 네, 공무원이네요. 거의. 그쵸. 바오 가족이 다 갔거든요. 귀엽다. 또 지난 7월에 푸바오는 그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가 캘린더에 표시해놨던 그 마지막 생일을 맞았는데 이때 에버랜드 참석 경쟁률이 100대 1에 달했었어요. 저도 살짝 지원했었거든요. 푸바오 알바에. 근데 이걸 중국 국영 CCTV에서는 모바일 생중계까지 했었다고 하는데 한때 그 생중계 접속자 수가 10만 명에 이르렀대요. 와. 국영방송에서 그쵸. 해줄 정도면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짱인데요? 요즘 이렇게 냉랭해지는 한중 관계 속에서 이만한 외교 자산도 없다 이런 평가도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푸바오가 가져다준 외교적인 의미가 커서 국가 측에서도 팬과 여론의 반응이 확실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아까 그 온라인 투표도 1위 했다 했잖아요. 네. 판다를 좋아하는 푸바오 팬들이 푸바오가 한국과 이별하는 걸 원하지 않는 일도 중국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제 해외의 판다에 대한 대접이 중국보다 좋기 때문인데요. 그 판다를 보유한 국가는 중국에 해마다 비싼 임대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혹시라도 그 판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정성껏 대접하고 돌봐주는 반면에 중국 안에서는 판다의 임대료가 훨씬 싸가지고 이제 그다지 이제 해외에 비해서는 애지중지 해주지 않으시니까 관리를 조금 소홀히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판다를 사랑하는 중국의 푸바오 팬들이 이제 푸바오가 한국에서 더 많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아시니까 이제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그냥 거기서 사는 거 어떠니? 이런 식으로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푸바오 이렇게 된 김에 나랑 같이 살자! 그래, 용이네, 알바가. 여러분과 같이 현재 푸바오의 수많은 팬들은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한국에서 푸바오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외교권의 문제로 현재 푸바오는 내년쯤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에 있죠. 가지마. 잇따라 국내에서는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갔을 때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푸바오가 지내게 될 열악한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푸바오 삶의 터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권에 대한 관심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동물원 관리 부실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은 관련 있는 동물권 침해 사례가 있을까요? 푸바오가 이렇게 중국으로 돌아가서 힘들게 지낼 수 있다는 말을 하니까 이제 또 동물들이 힘들게 지내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네. 저는 옛날에 바람이 아시죠? 그 네. 갈비사자. 네. 그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바람이는 북영동물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었던 저희 나라 사자인데요. 얼마 전에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보이는 사자 영상이 공개되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한 차례 있었어요. 이제 소위 갈비사자라고 불렸던 이 주인공 사자의 이름이 바람인데요. 지금은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져서 순조롭게 적응 중이라고 하긴 합니다. 하지만 북영동물원에는 바람이의 딸이었던 어린 암사자를 비롯해서 호랑이, 흑표까지 60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남아있다고 해요. 아이고. 동물원은 현재 비판 여론 속에 휴원 중이고 동물들을 매각할 곳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 바람이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게 된 게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였거든요. 이런 동물원의 사정을 접했던 그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먹이를 공급을 했지만 사실 그게 일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인 그런 환경 자체가 나아지는 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해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현재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아직 동물 보호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에는 좀 역부족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좀 더. 그래서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그 동물에 대한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부여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똑부러지시게 말을 잘하시네요. 로바오여가지고. 완전 몰입하셨군요. 그쵸. 근데 바람의 얘기 들으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뭔가 그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그쵸, 동물원 그쵸. 자체가. 네. 사실 저는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막 영상으로는 못 보고 짧은 글로나마 몇 가지 읽어보고 왔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보자면 동물원이라는 곳이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치우쳐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바람이나 지금 약간 방치되고 있는 여러 동물들을 보면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동물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에서 방치되고 뭔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관심에서 벗어나는 그쵸.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탈출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이상징후,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안타까워. 동물권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는 저지만 이러한 상황이 분명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조금 알겠더라고요. 물론 동물원이라는 곳 자체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공간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합니다만 동물원이라는 공간 자체에 동물 보존이나 보호라는 또 하나의 중대한 존재 이유가 좀 부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신 발언을 해봅니다. 과거 만연했던 돌고래 쇼가 최근 그래픽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뭔가 동물원이 인간의 관심과 동물 보호가 공존하는 뭔가 인간이 메인이 아니라 뭔가 동물이 조금 더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소 같은 개념이 되어서 동물권을 위해 최전방에서 노력해주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좀 개인적인 바람을 밝혀봅니다. 맞아요. 동감합니다. 저도 완전 동의하는 반대요. 약간 동물 보호소라는 개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관리를 해주지 않고 방치해놓고 인간의 즐거움만 추구하려고 하면 그건 동물을 위한 그저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저는 일단 생겨난 동물원은 잘 관리하고 서서히 동물원을 줄여나가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동물들이 강제적으로 동물원에 오고 나서 야생성이 사라져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현재는 이런 동물들과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서 동물원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동물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상업적으로 이익이 커지면 결국 다시 어둠의 경로로 동물을 데려오는 경우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돼요. 결국에는 동물 보호 목적을 제외한 상업적 동물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작은 규모의 동물 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소풍을 가서 토끼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특이하다. 그때 이제 거기가 관리가 좀 잘 안 돼 있어서 그때 토끼가 조금 이상했어요. 아이고. 어떡해.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토끼를 사실 조금 무서워하게 됐거든요. 충격이 컸었나 봐요. 맞아요. 그 토끼가 되게 어린 저한테는 되게 무섭게 다가와가지고 그때 충격으로 아이고야. 토끼를 조금 무서워하게 됐어요. 큰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작은 동물 시설들은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정말 관리가 잘 안 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아이고야. 그러니까요. 저도 동물원 관리 부실 이슈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물원은 기존의 야생에 살던 동물들을 인간이 구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데리고 와서 키우는 공간이죠.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가두었다면 깨끗하게 관리해주고 이들이 동물원 내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지 않을까 싶네요. 푸바오도 돌아가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푸바오 가지마. 네, 이렇게 사랑스러운 푸바오의 인기 이유부터 시작해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방법과 그 치매 사례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도 정말 알차고 유익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우와. 좋습니다. 찹쌀떡 같은 얼굴에 까만 선글라스를 낀 판다. 우리의 일상에 불쑥 찾아온 선물 같은 푸바오. 푸바오와 관련된 콘텐츠 댓글에는 푸바오가 쑥쑥 자라는 걸 보면 왜 내가 다 뿌듯하고 기특한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가장 많더라고요. 푸바오의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은 누군가를 대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온전히 주는 사랑의 기쁨을 알려준 것 같아요. 정말 엄마, 아빠, 언니, 오빠의 마음으로 푸바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푸바오와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의 응원과 사랑을 받고 자란 푸바오가 언제 어디서든 용맹한 판다로 자랐으면 좋겠네요. 우리 판다는 그 자체로 너무 소중하니까. 오늘은 동물에게 다정한 법이라는 책을 추천해 드릴까 해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분들이 함께 지으신 책인데요. 때론 인간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을 주기도 하는 동물들이 이 세상에서 충분히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선의 이동과 생각의 전환은 결국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니까요. 따뜻한 마음과 미소를 선물해준 푸바오와 동물 친구들에게 그에 마땅한 대가가 아닌 당연한 권리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쏠쏠한 정보로 똑똑해지는 그날까지. 그럼 저희 청춘피디아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트렌디한 이야기와 함께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MC 얼지, 로이, 제 바다였습니다. 안녕.